인간의 몸은 암 발생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암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겪는 정신적 고민, 걱정,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갈등은 가족, 사회생활, 인간관계,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갈등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갈등이 스트레스와 직결되어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 되며,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방출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암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몸은 이 암세포를 처리할 수 있는 면역 메커니즘을 활발하게 작동시켜야 합니다. 암세포의 추가 증식을 막아야만 질병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생성되는 에피네프린은 몸에서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하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암세포가 계속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이것이 질병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갈등과 호르몬 변화, 암세포 증식의 억제 실패가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리케 게르트 하머 박사는 갈등 해결과 암 치유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머 박사는 약 2만 명의 암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뇌 스캔을 통해 이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암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갈등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뇌 스캔에서는 마치 동전을 물에 던졌을 때 일어나는 물결무늬와 같은 특징적인 원형 파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점차 해결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물결무늬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약 6,500명의 환자 중 약 6,000명이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갈등 해결이 암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암 치료가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환자가 겪는 마음의 갈등, 고통,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암 치료는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고려하며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치유 과정이 병행되어야 암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의 강화를 통해 궁극적인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과정은 보통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건강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몸이 다시 건강한 균형을 찾고 영양과 해독을 통해 질서를 잡게 되면 암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진통제를 사용해야만 멈추는 반복적인 두통입니다. 가끔 발생하는 두통은 일반적이지만 매일 발생하고 진통제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두통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피로감과 그로 인한 커피 의존성입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은 몸에 독소가 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로감으로 인해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면 이 또한 암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신경과민 상태입니다. 특히 흡연을 통해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신경과민 상태는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모두 몸이 보내는 경고이며, 이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암 예방 및 초기 단계에서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과 인간관계로 인한 예민함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흡연을 통해만 안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몸이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흡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장기간 계속되는 특정 증상으로 인해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상태입니다. 약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수단일 뿐 예방이나 치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혈당, 혈압 또는 통증 등 일시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몸이 건강한 상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으므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암 예방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속적인 긴장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만약 항상 긴장하고 있어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이 역시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이러한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긴장 상태는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해치며 이로 인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아보도르의 면역 법칙에 따르면 이런 상태는 과립구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암 발병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6번째 신호는 갈등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갈등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며 이로 인한 호르몬 변화는 암세포의 생산을 촉진하고 면역 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암 예방에 중요합니다. 7번째는 실제로는 괜찮지 않지만 괜찮은 척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내면의 불편함과 외면적인 괜찮은 척하는 모습 사이의 괴리감은 면역 체계의 균형을 깨뜨리며 암세포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자기 자신과의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신호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항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상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경우 이는 자신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주며 자신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마음의 건강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9번째 신호는 자기 확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발생하며 이로 인해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이는 마음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10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기력 저하입니다. 몸에 기운이 없고 항상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느끼는 상태는 몸의 독소 처리 능력이 약해지고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몸과 마음의 상태는 암이 보내는 신호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암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